여러분 안녕하세요. 낮은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면접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 첫 직장의 기대감에 덥석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죠. 요즘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 때는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도 부모님이 1년 동안 다녀보고 판단해라 이랬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사해보고 사수가 없다. 바로 물론 사수가 있어도 더딘 경우도 있을 거고 사수가 없어도 혼자서 발품 팔아가며 능력을 키워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수가 없으면 왜 튀어야 되는지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하게 되면 공략집이 있고 여행을 생각해보면 여행 책자가 있고 맛있는 음식점을 생각해보면 방문했던 후기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먼저 경험한 내용을 공유받음으로써 선택의 시간을 줄이고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 사수가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먼저 경험한 지식을 전달받음으로써 내 지식을 좀 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녔을 때 좋은 사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위치에서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첫 직장은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게 화장실 칸막이를 만들었던 업체였는데 첫 사수가 3주 후에 간두고 그 다음부터 혼자서 화장실을 실측하고 도면을 그려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함정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신기한데 여기서 1년 2개월을 버텼던 저 또한 정말 말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도 사수가 없는 상태로 다닌 지 벌써 9년인데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고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사수가 없어도 좋은 점은 분명 있어요. 내 권한이 커지고 빡세게 알아낸 만큼 습득한 게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생각한 일을 실행하기까지 단계가 짧기 때문에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사수가 없는 회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쑥. 첫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다양한 회사가 그렇듯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수가 없으면 그냥 날라온 일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기본적인 체계도 없기 때문에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나하나 쳐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씨 이것 좀 부탁해 이렇게 일을 받잖아요. 이건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알아봐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존재해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공유해주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수가 없는 상태로 일을 처리하는 건 내가 모든 것에 대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전화하고 서류 받거나 거래처 업무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별의별 상황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해내셔야 돼요. 주변에 동료가 많아도 파트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인원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혼자 일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집에서라면 부모님에게라도 의지하면 되지만 여기는 그냥 혼자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내가 모든 걸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시작할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채널을 연구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찾아 듣고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을 찾아 만나고 미팅도 가고 업체들에게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리고 테스트도 하고 이 어마무시한 일들을 혼자서 찾아서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자랑 같아 보일 테지만 저는 이걸 자랑으로 들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수가 있다면 그냥 자리에 앉아있어도 배울 수 있는 일을 저는 저렇게 사서 고생해서 배웠다는 걸 우회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수가 없을 때 저는 무슨 길이 옳은 길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여러 갈래길이 나오면 모든 길을 찾아 들어가면서 개척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힘든 길을 피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다양한 갈래길이 나왔을 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깡통 경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언제쯤 느끼냐면 체계적인 회사에서 배운 친구나 동종 업계 경력직과 대화를 한번 해보면 내 시간과 그 사람들의 시간이 비록 같더라도 결 자체가 다르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봉 대우도 다를 확률이 매우 높죠. 결국 내 능력의 가치는 돈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수가 없는 회사라면 두 가지 정도 체크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재직자가 빠르게 순환되고 있는 회사인지 두 번째는 신생 스타트업으로 정보지원금을 타면서 싸게 활용하기 위해 인원을 뽑는 건지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체계나 시스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가 시스템을 잘 갖춰서 누군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수가 없다는 건 이미 그런 체계 따윈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다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도 만들어야 될 거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했던 것들과 다를 게 없는 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지는 겁니다. 쑥?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보이지 않는 막막함의 연속이랄까요? 마치 출구 없는 터널을 계속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을 해결해야 되는 부담감,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나는 회사에 병아리로 입사한 줄 알았는데 결국 나는 키워야 될 병아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닭인 거죠. 여러분은 지금 아래에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한 실수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월급도 적은데 책임까지 가져가야 되면 진짜 미쳐버립니다. 대부분 금전적인 책임을 이야기하진 않아도 엄청 부담을 주거든요. 나는 몰랐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의 평가는 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내 자존감 또한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책임의 부담감, 황무지의 개척, 깡통 경력, 마지막으로 멀티플레이어인 줄 알았는데 잡무 처리 담당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험을 좋아하고 개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빠르게 능력을 키워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름길이 있는데 굳이 돌아서 갈 필요는 없겠죠. 먼저 이 길을 가본 앞선자의 마음으로 사수 없는 회사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이 영상을 보고 이직이나 퇴사를 결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수 없는 회사에서 살아남는 저만의 경험 그리고 좋은 점들을 거침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살포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쓱!